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편익비용 분석인데 여러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편익비용 분석에는 BC 비율을 사용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 또 B 빼기 C 비용 차감 후 편익을 쓰는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여러 대안의 경우에 BC 비율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증분법 스타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열법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서열법이라는 거는 대안이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 예를 들어 BC 비율을 한다고 치면 각각에 대한 BC 비율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뭐 BC 비율이 제일 큰 거가 제일 우수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열법 스타일이 되겠죠. 이 편익 비용 분석에 대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BC 비율은.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치고, 하나는 이 비용의 현재 가치가 10억이고, 아니다. 이 편익의 현재 가치가 10억이고, 비용의 현재 가치가 5억인 그런 대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대안은, 편익의 현재 가치가 10,000원이고, 비용의 현재 가치가 1원인 그런 대안이 있다고 치면은, 그럼 이놈들의 BC 비율을 생각해 보면은 앞에 거는 2고 뒤에 거는 만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5억을 벌어다 주는 대안인 거고, 이거는 고작 5억 대 9,999원. 이제 요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선택하는 사람은 아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만 보면은 사실 이게 훨씬 크긴 하지만,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훨씬 크니까 이게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딱 이런 예시 하나만 가지고도 BC 비율을 여러 대안에 적용할 때는 그 이제 서열법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에 대해서 BC 비율을 쓸 때는 반드시 증분법 스타일로 해줘야 되는데, 증분법 스타일은 뭐냐면은 이제 서로 다른 두 대안 J랑 J 프라임이 있다고 치면은 걔네들에 대한 증분 BC 비율, 이렇게 표기법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써놨는데, 아무튼 증분 BC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증분 BC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래서 자꾸 이거 저거 하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노트 하나 꺼내서 써볼게요. 그러니까 두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 J가 있고 대안 J 프라임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각각이 다 현금 흐름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그리고 매 연도 말마다 다 이제 비용도 있을 수 있고 편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대안 A랑 대안 J랑 J 프라임이 있어. 그러면은 증분 BC 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위에 거는 다 이거 써보면은 B, J, 0, B, J, 1, B, 좀 키울 수 없나? BJ1, BJ2, BJ3, BJ4
이런 거고. 이 아래 거는 코스트니까 CJ0, CJ1, CJ2, CJ3, CJ4 이렇게 있는 거고, 대한 J 프라임에 대해서는 C부터 먼저 써보자면 CJ 프라임0, CJ 프라임1, CJ 프라임2, CJ 프라임3, CJ 프라임4 이렇게 있는 거고, 대한 J 프라임에서 편익은 BJ 프라임 1, BJ 프라임 2, BJ 프라임 3, BJ 프라임 4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이 증분 BC 비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에 있는 요 분자부터 써보자면 B 델타 이거 세모는 우리 델타라고 있습니다. J 빼기 J 프라임 I라는 거는 여기에서 요거 뺀 것들의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BJ1 빼기 BJ 프라임 1 얘의 현재 가치 그러려면은 얘는 일시점 거니까 한 번 값으로 보내야 되잖아.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지금 요거 하는 거죠. 요것도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하는 거예요. BJ2 빼기 BJ 프라임 2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2 얘네들은 두 번 값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죠. BJN, BJ 프라임 N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거다. 그러면은 이 분모는 뭐 안 해봐도 알겠죠. BC, J 빼기 J 프라임 I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똑같은 짓을 해주면 돼요. CJ0 빼기 CJ 프라임 0 플러스 CJ1 빼기 CJ 프라임 1의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 CJ2 빼기 CJ 프라임 2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2 이거를 끝까지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걸 구해요. 요거랑 요거의 비율 그게 바로 증분 BC 비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대한 J랑 J 프라임에 대해서 증분 BC 비율을 구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어디를 빼주느냐 이거를 일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J에서 J 프라임을 빼준 증분 BC 비율입니다.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도 어찌됐든 두 개의 양수 간의 비율이니까 그게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이제 작을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면 분자 분모가 다 양수이니까. 그래서 그런 증분 BC 비율이 만약 1보다 커요. J에서 J 프라임을 뺀 증분 BC 비율이 1보다 크다는 거는 대한 J가 대한 J 플러스 J 프라임보다 더 우수하니까 대한 J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고 그 반대 경우 이 J에서 J 프라임을 빼준 증분 BC 비율은 비율이 1보다 작다는 거는 대한 J 프라임이 이제 J보다 우수하다는 거라서 J 프라임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두 대안에 대해서 이제 증분 BC 비율을 계산을 해서 어떤 게 더 우월한지를 알면은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중에 우수한 거를 선호 대안이라고 정한 다음에 아직 비교하지 않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중에 제일 좋은 거를 고르고 싶으면은 이제 또 나머지 아직 판단 안 한 나머지 놈들이랑 지금의 선호 대안이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증분 BC 비율을 계산을 한 다음에 또 그게 1보다 크냐 작냐 이걸 가지고 어떤 놈이 더 우수한지를 결정을 해서 또 선호 대안으로 선택한 다음에 또 아직 안 한 놈 이렇게 계속 VS
게임 붙이듯이 계속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선호 대안만 남을 때까지 반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C 비율을 사용한 편익 비용 분석을 여러 대안에 대해서 할 때는 반드시 증분법 스타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BC 비율 말고 비용 차감후 편익, B 빼기 C를 사용을 할 때는 사실 각 대안별로 B 빼기 C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서열법 스타일로 하면은 돼요. 자, 그래서 꼭 누가 내가 여러 대안에 대해서 편익 비용 분석을 할 때 꼭 누가 이제 저는 비율을 써서 하고 싶어요 라고 강제하지 않거나 강제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또는 누가 막 BC 비율을 꼭 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꼭 BC 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여러 대안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비용 차감후 편익을 가지고 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계속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여러 대안의 경우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의 예제는 교재에 있는 4.5번 예제인데, 세 가지의 도로 노선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이제 도로를 좀 보완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세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대안의 경우에 대한 거고, 또 도로 구간을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까 공공사업인 거죠. 기존 도로 도선 길이가 좀 26km인데 대안 A, B, C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대략적인 얘기가 있고, A는 뭐 기존 도로를 보수하고 재포장하는 거고, B는 이제 새로운 도로를 아예 건설을 해버리는 거고, C도 새로운 도로 건설인데 이게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새로운 도로 건설인데 얘는 직선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대안이 다 이제 좀 다른 대안이니까 어떤 그 대안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엄청 뭐가 많아. 왜냐면 공공사업은 보통 장기간 사업이니까 그 장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 편익, 이제 이거를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 좀 수업 시간에 다루기에는 좀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풀지는 않고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익비용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또 할인 투자 회수 기간 분석이라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